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에서 가장 우리가 탄성론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보속의 응력에 대해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재를 참조를 해서 보시게 되면 보속의 굽힘 응력에서 퓨어 밴딩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퓨어 밴딩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단순보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계 설계에서 그렇지만은 볼을 딱 보게 되면 어떤 상태가 순수 굽힘이냐 라는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퓨어 밴딩이라고 하는 경우는 교재를 참조를 해서 보시면은 이러한 경우가 뭡니까? 이러한 경우가 심플빔, 단순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A점이고 여기를 B점이다 라고 하고 A에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우리가 하중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점에서 A만큼 떨어진 거리, B점에서 또 A만큼 떨어진 거리에 등거리죠. 같은 거리예요. 같은 거리가 돼야 돼요. 이건. 이렇게.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C점이다라고 하고 여기를 D점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SFD 전단력 선도와 BM 선도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선도를 한번 도시해 보겠습니다. 자, 빔의 길이는 얼마냐? 보의 길이는 L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단순보인 경우 전단력 선도와 굽힘 선도를 우리가 배워서 아시지만은 여기에서 C점에서는 그대로다가 우리가 선도, 전단력과 모멘트가 이렇게 변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SFT 선도를 도시해 봅니다. 이렇게. Shear Force Diagram에서 전단력 선도. 그 다음에 우리가 BMD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기준선이 되는 선도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볼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순수 굽힘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러한 단순보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C점과 D점 요 사이에 대한 여기에서는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고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모멘트가 최대값으로서 일정하게 작용되는 상태를 순수 굽힘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수 굽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D 구간을 말한다. CD 구간. 그래서 순수 굽힘이라고 하는 경우는 CD 구간에서는 전단력이 우리가 제로가 돼요. 제로. 전단력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dangerous section, 위험 단면이라 그랬죠. 보에서 위험 단면이라고 하는 경우는 모멘트 최대값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C점에서의 모멘트나 D점에서의 모멘트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맥시멈이 우리가 PA인데 PA가 일정하게 작용되어진다. 이 크기가.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퓨어 밴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 이 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탄성론적으로다가 이렇게 처짐 곡선이 생기겠죠. 요거를 우리는 이제 처짐 곡선.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우시겠지만 탄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짐 곡선이다. 탄성 곡선이다. 이렇게. 디플렉션 커브. 또는 일라스틱시티 커브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다가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P, 밑에서 서포팅 되는 힘 RA와 RB는 위에서 EP가 눌러주니까 마찬가지 얘도 반력은 P고 얘도 반력은 P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RA가 얼마냐? P다. RB는 얼마냐? RB도 우리가 P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구간 어떻게 돼요? RA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RA 플러스 P 이렇게. 전단력 선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RA에다가 마이너스 P가 작용하니까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죠. 이렇게. 다시 또 얘가 작용하니까 밑에는 여기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래서 SF 선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워서 알지만 여기는 RA, 얘는 마이너스 R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임의의 X단면에서의 모멘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RAX가 되겠죠. X가 제로이면 모멘트는 제로. X가 A면 모멘트는 PA가 되겠네요. 이렇게. 직선 증가죠. X가 제로이면 모멘트는 제로. X가 증가하면 모멘트는 직선 증가. 여기에서 모멘트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 심 곱하기 거리.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 우측에서도 B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X1이다 라고 하게 되면 X1 단면에서의 모멘트는 RBX1. X1이 제로이면 모멘트는 제로, X1이 A면 여기서도 똑같이 P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멘트 크기가 똑같은 크기의 모멘트 PA라고 하는 모멘트가 일정하게 작용된다. 여기에서도 이 모멘트도 뭐예요? 얘도 모멘트 PA 최대값이 모멘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야? 퓨어 밴딩이죠. 퓨어 밴딩. 전단력이 제로. 전단력이 제로일 때 모멘트가 똑같은 크기의 심, 얘도 모멘트 PA, 얘도 모멘트 PA가 돼요.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크기의 모멘트가 작용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퓨어 밴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해석됐을 때, 처진 곡선이 생겼을 때 똑같은 크기의 모멘트 PA, 싱곱파이 거리. 그래서 요점과 요점에서의 모멘트 값은 항상 PA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순수급힘이에요. 이것은 순수급힘 구간은 CD 구간을 말하고, CD 구간에서는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고 모멘트 크기가 일정한 크기로 작용되어지는 상태를 퓨어 밴딩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여러분들이 순수급힘에 대한 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속에 인장과 압축이 나오는데 이것도 순수급힘 상태에서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C점과 D점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표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요. 이 점이 뭐냐? C점이에요. 이 점이 뭐냐? D점이다. 이런 얘기, D점. 그럼 보가 원형 빔일 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C점이고, 여기가 D점이니까. 여기에서 똑같은 크기의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에서의 E1, 위쪽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E2.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립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중립축. 그래서 중립축 이렇게 양쪽에서 굽힌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위쪽에서는 이렇게 압축력이 최대가 되는 거고, 이 바깥쪽에서는 인장력이 최대가 된다 이거예요. 인장력이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압축응력 최대. 여기서는 인장력이 최대가 된다 이거죠. 인장력이 최대. 이렇게. 이게 이제 보속에서의 인장과 압축이에요. 이렇게 양쪽의 굽힘 모멘트가 똑같은 크기의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했을 때 위쪽에서는 여기에서 섬유질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된다는 거죠? 압축이. 그러나 이 바깥쪽에서는 늘어난다. 인장이다. 이런 얘기, 인장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축과 인장인데 여기에서 중립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등거리다라고 하게 되면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의 최대값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인장과 압축.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함축적으로 고려하게 되게 되면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적당히 긋고 이렇게 만나는 점 이렇게 정리해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만나는 교점인 여기를 우리가 이제 중심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국률반경 로라 그래요. 국률반경 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각을 갖다가 중심각을 D세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기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미소호에 상당해서 DS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안쪽에서는 줄어들고 이 바깥쪽에서 늘어나는데 섬유질이 이거는 거의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DS는 거의 수평거리인 DX와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져 있는 이렇게 여기서 Y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의 우리가 느름량은 변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A다, 요거를 B다, 요거를 C다, 요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갖고서 여기를 우리는 뭐다? D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D-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건 기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중립축 안쪽에서는 압축, 중립축 바깥쪽에서는 인장, 응력 최대, 압축 응력 최대 이렇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보석의 인장과 압축이다 이렇게 정리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를 여기서 고찰해 봅니다. 교재를 참조로 해서 보시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중립축에서 뉴트럴 액시스,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변형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변형률. 자,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률은? 변형률이라고 하는 경우는 본래 길이분의 변형량, 변화외의 길이만 해서 본래의 길이가 되겠죠. 일단은 기하학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본래의 길이는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진 여기에서 변형률을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은 본래의 길이가 어떻게 돼? AB. 본래의 길이분의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본래의 길이는 여기도 CD 다시 이렇게. 그래서 변화외의 길이는 CD 이렇게. 뭐 책대로다가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외의 길이 마이너스 본래의 길이 이렇게. 얘는 변화외의 길이 마이너스 CD 다시는 원래의 길이 마찬가지 이렇게. 자,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진 스트레인이에요. 변형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국률 반지름 중심각 D세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학함수에서 배워서 알지만 호의 길이 R세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래 길이는 로디세타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DS, DX 이렇게 같은 로디세타. 여기서 CD는 로 플러스 Y D세타. 여기서 CD 다시. 이거는
본래 길이나 마찬가지니까. 로디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지어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자, 이거는 로분의 y d세타가 돼요. 로분의 y가 되죠. d세타 없어지니까. 요게 돼요. 이렇게. 이것이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스트레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건은 y가 제로이면 뭐예요? 중립축을 말하는 거죠. y가 제로이면 뉴트럴 x 이렇게. y가 제로이면 변형률이 제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탄성론적으로 후크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구피능력은 이입실론. 입실론은 뭐야? 로분지 y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분지 y.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OAB와 요거 닮은 꼴이다. 뭐가 닮은 꼴이야? B-D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D세타, 요것도 D세타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것도 각도 D세타로 놓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D세타니까 D-D는 Y D세타가 되겠습니다. 응? 쭉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D-D. 늘어난 양은 Y D세타다. 이거 Y D세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응력은 이렇게 비례한다. 응력은.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로분의 2가 일정시 구피능력은 중립축에서 떨어진 거리 Y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Y가 제로이면 얘가 제로이면 얘도 제로다. 중립축에서는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Y 대신에 조건을 두. 플러스 마이너스 2이면 여기서 이거는 2반이2 등거리예요. 그래서 Y가 2완이면 인장력 최대, Y가 2투이면 압축응력 최대가 된다. 요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연에서는 최대 압축응력, 하연에서는 최대 인장응력이 작용된다는 것을 여기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인장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Z축 또는 X축이라고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응력이 제로, 여기서는 구피능력은 중립축에 떨어진 거리 Y에 비례한다. 여기서의 응력의 크기는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여기서는 Y가 2완이면
인자응력 최대. 여기에서 Y가 2T면 여기서는 컴프레시블 맥시멈. 이거를 도식적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응력은 중립 측에서는 늘어나지도 않고 응력도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속의 인자함과 압축이다. 이렇게 그 교재에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